저는 참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말도 굳이 돌려가며 하지 않으려 해요. 만약 여러분께서 75 고개를 넘긴 나이에 아직도 혼자서 아무 곳이나 여행을 떠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려드리고 싶습니다. 젊을 때의 여행과 노년의 여행은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그 속에서 빠져나가는 기운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나이가 들어도 혼자 여행하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으면서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지 않나요? 그 물음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잠시 입을 다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다 맞는 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참으로 많은 사람의 노년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활기차던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기운이 툭 꺾이는 모습도 보았고 큰 병도 없는데 급격히 기력이 쇠버리는 분들도 보았지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장소에 너무 늦은 나이에 말 한마디 건넬 적도 없이 다녀오셨다는 점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진다고들 말하지요. 가만히 생각에 잠기다 보면 장소가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조용한 곳은 그 적막함으로, 오래된 곳은 그 묵은 기운으로 말입니다. 그곳에 격처히 쌓인 기억과 기운이 천천히 사람의 마음을 휘감습니다. 그때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 무거운 기운을 고스란히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무슨迷信이나 종교적인 이야기로 들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오랜 세월 사람을 지켜본 한 늙은 교수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조금씩 따라 없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삶을 이어가는 여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력은 나이가 들수록 채워지는 게 참 더디지요. 하루 이틀 푹 쉰다고 해서 예전처럼 금방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을어신이 아직 젊은 시절의 기운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곤 하십니다. 이 정도쯤이야 예전에도 혼자 잘 다녔지 하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예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같은 몸,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특히 혼자 떠나는 여행은 즐거운 만큼이나 고요한 시간이 참 깁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은 굳이 자신에게 묻지 않아도 될 아픈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았는가? 나는 이제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나 없이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돌아가는가? 이런 질문들은 젊을 때는 멋진 철학이 되지만 노년에는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75이 넘은 나의 벗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혼자 가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길이 험해서가 아니라 그곳이 당신의 남은 기운을 야금야금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피곤함이라 부르기도 하고 우울한 마음이라 부르기도 하며 이유 없이 허전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끝자락에서 아껴 써야 할 귀한 힘을 너무 빨리 써버렸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서 다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더 섬세하게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만 흐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결이 바뀌는 일이고 공간과 관계를 맺는 태도가 달라지는 일입니다. 그저 자유롭고 싶어서 혹은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노년에 혼자 하는 여행은 때때로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 갈 사람이 없어서, 기다려주는 이가 없어서, 대화할 상대가 줄어들어서 결국 혼자가 되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고요함에 익숙해지면서도 그 속에서 외롭게 움직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가버린 것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면 묘지나 외랑들, 전쟁의 아픔이 서린 곳이나 오래된 추모, 공간 같은 곳들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이런 곳을 찾아가며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이런 것들은 노년의 사람에게 자꾸만 아픈 질문을 던지는 장소가 되더군요. 그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이제 나의 끝도 가까워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깝습니다. 혼자 그곳에 오래 머무르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삶을 마무리하는 연습만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퇴직 후에 혼자 이런 장소를 자주 찾던 동료 한 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차분해 보였지만 다음에는 말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아무 일도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이 든 것도 아니고 큰일이 터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자서 너무 마른 죽음의 기운을 오랫동안 마주한 탓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외딴 자연입니다. 깊은 산속이나 작은 섬, 오래된 시골 마을처럼 아름답지만 적막한 공간들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 마음을 고치는 치유의 공간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치유라는 것은 혼자서 뚝딱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노년의 치유는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이지요. 자연은 말이 없고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그 고요함이 달콤한 휴식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침묵이 어느새 시린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저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한 어르신이 혼자 섬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뒤 급격히 기운을 잃으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눈에 띄게 소척해지시더군요. 그분은 중에서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정막 속에서 하루 종일 자기 자신하고만 아픈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 가장 위험한 곳은 개인적인 상처가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예전에 살던 집이나 헤어진 가족과의 추억이 깃든 듯이 혹은 실패와 후회가 쌓인 공간들입니다. 젊을 때는 다시 찾아가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다고 믿지만 노년이 되면 그 장소가 과거를 깨끗이 씻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의 나를 자꾸만 뒤로 끌어당깁니다. 혼자라면 더욱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곁에서 이제 그만 일어나 가자고 손 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장소 자체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장소의 무게를 견뎌낼 힘이 지금의 나에게 있느냐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여행은 단순히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교류가 되어야 합니다. 장수와 마음을 나누고 사랑과 온기를 나누는 것 말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야 하는 여행은 노년의 우리에게 생각보다 큰 마음의 빚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오래 산 노학자가 너무 늦기 전에 전하고 싶은 삶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넓고 갈 곳은
참 많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기운은 생각보다 넉넉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운을 차리는 게 참 더딥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몸보다 마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이 다쳤을 때 그것을 따뜻하게 붙잡아줄 사람이 주변에서 점점 사라진다는 데 있지요. 젊을 때 느끼는 외로움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 같지만 노년의 외로움은 매일 마시는 공기처럼 늘 우리 곁에 머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게 편해진다고들 하지만 그것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혼자 있는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뿐이지 혼자라서 정말 괜찮은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많은 어르신이 속으로 조용히 견디고 계신 그 아픈 감정들을 보아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차마 꺼내지 못하는 서운함이 스스로를 자꾸만 작게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훌쩍 혼자 여행을 떠나시지요. 그것이 자유를 찾아 떠나는 멋진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도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간절한 몸부림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혼자 가는 여행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뻥 뚫린 마음의 빈자리를 더 시리게 드러낼 뿐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장소들, 누군가 떠난 흔적이 짙은 곳이나 사람, 그림자도 없는 적막한 자연, 그리고 가슴 아픈 기억이 묻힌 곳에 혼자 서 있게 되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거로 흐르고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다르게 살았더라면 나는 더 사랑받는 사람이었을까? 이런 아픈 질문들은 아무런 답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남아있는 사람의 기운을 야금야금 갉아먹을 뿐이지요. 저는 가끔 노년의 우울함은 어떤 거창한 사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들,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저녁, 돌아와도 반겨주는 이 없는 텅 빈 방, 사진으로만 남은 추억 속에서 소리 없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혼자 떠난 여행은 꾹꾹 눌러왔던 그런 감정들을 한꺼번에 마주하게 만듭니다. 특히 가난했던 보릿고개 시절을 견뎌온 우리 세대에게 늙어서 찾아오는 외로움은 더욱 무겁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걸 미덕으로 알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입을 다물고 몸이 아파도 괜찮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감정은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몸으로 터져 나옵니다. 이유 없이 기운에서 빠지고 세상이 까마득하게 멀어 보이지요.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병원에 가도 딱히 원인을 찾지 못하지만 본일은 압니다. 마음의 외로움이 너무 오래 묵었다는 것이려. 그래서 저는 노년에 혼자 떠나는 여행을 단순히 취미생활이나 선택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보다 누군가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면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어딘가로 가는 이동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더 살뜰히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무작정 깡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독이고 돌보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외로움을 꾹 참는 것이 어른스럽다고 여기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 외로움을 알아차리고 어떻게든 혼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지혜가 되는 나이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번님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한 번쯤 가만히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가 떠나고 싶은 것이 정말 여행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인지 말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노년을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저는 조언이라는 말을 참 조심스럽게 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미 세상의 모진 말들을 충분히 들어왔는데 거기에 무슨 짓이나 가르침을 더 얹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사시오가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위로입니다. 여전히 젊은이처럼 버텨야 한다는 강박. 아직도 내가 쓸모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조바심.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는 그 습관을 이제는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 빨리 지치게 하고 시들게 만드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혼자 여행을 계획할 때 나는 아직 괜찮아라는 말로 자신을 설득하는 순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괜찮다는 말은 때로 내 마음이 도와주세요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를 스스로 지워버리는 위험한 주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쇠처럼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꽃잎처럼 섬세해져야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빨리 알아차리고 마음이 지쳤다는 것을 더 일찍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약해졌다는 부끄러운 증거가 아니라 모진 세월을 오래 살아남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예리한 감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벗들에게 몇 가지 생활의 지혜를 조용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행을 하더라도 그 목적을 바꿔보세요. 멀리 가는 게 대수가 아니라 언제든 편안히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언제 돌아오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여행이어야 합니다. 혼자 떠나더라도 세상과 단절된 채 완전히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화 한 통 할 사람이 있고 안부를 물어줄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의 혼자는 쓸쓸한 고독이 아니라 여유로운 휴식이 됩니다. 다음으로 버려야 할 것은 쓸데없는 고집과 자존심입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혼자 해야지라는 생각은 겉보기엔 근사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남에게 기대는 나약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는 게 미덕이었을지 몰라도 노년에는 내민 손을 잡을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입 밖으로 내는 말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습관처럼 나는 괜찮아, 혼자 있는 게 편해라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그 말이 사실일 때도 있지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정말인 줄 알고 더 이상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여는 문입니다. 문을 꽉 닫아 걸고 나서 외롭다고 하소연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가끔은 솔직하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적적하니 말벗이 그립더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약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 냄새나는 솔직함입니다. 만약 여행 중에 누군가에게 예의 없는 대우를 받거나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하는 성환을 겪더라도 굳이 얼굴 붉히며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의 진짜 품위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큰 힘입니다. 세상은 변했고 우리가 모든 싸움에 일일이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의 덕자입니다. 제때 먹고 제때 자고 늘 보던 사람들과 정해진 시간에 만나는 것, 여행도 이 생활의 박자를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다녀오셔야 합니다. 잠자리가 바뀌어 밤새 뒤처릴 만큼 먼 곳이나 먹고 자는 시간이 엉망이 되는 일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의 삶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이어지느냐로 완성됩니다. 하루를 악착같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무너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참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덜 잃어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몸의 기운을, 내 곁의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만 잘 붙들고 있어도 노년의 삶은 충분히 평온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여행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마지막 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많은 곳을 돌아다니기보다 더 적은 곳을 깊이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한없이 넓어 보였지만 늙고 나면 오늘 하루의 길이가 더 소중해지지요. 아침에 눈을 뜨고 무사히 하루를 보내고 밤에 마음 편히 이불을 덮는 이 단순한 일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가보라고 등을 떠밀지 않습니다. 대신 돌아올 곳이 있는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행이든 인생이든 내가 돌아라 쉴 자리가 있다는 그 느낌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든 아니면 익숙한 내 집 골목과 따뜻한 방 한 칸이 기다리고 있든 그 돌아올 곳이 있어야 사람은 길 위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물론 혼자 떠나는 여행이 전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노년의 혼자는 젊은 날의 혼자와는 질감이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젊을 때의 고독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지만 나이가 든 후의 고독은 자칫하면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분이 아직은 괜찮아라는 말 뒤에 숨어서 사실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사람의 온기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홀로 와서 홀로 떠나는 게 인생이라지만 그 사이의 시간만큼은 서로 기대어 살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보다 조금 뒤처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걷는 사람이 길가에 핀 꽃도 더 오래 보고 계절이 바뀌는 소리도 더 잘 듣고 사람의 얼굴에 켜켜이 쌓인 세월도 읽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깊어지는 것,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꼭 남기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남부끄러운 체면이 아니라 내 몸의 기운이고 고집스러운 자존심이 아니라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 오늘 누구와 하루를 나누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만약 제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요즘 들어 부쩍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짐을 싸기 전에 먼저 그리운 이에게 전화를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먼 곳으로 떠나기 전에 가까운 사람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가,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여행은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 생명력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북돋아주는 반면이어야 하겠지요. 저는 이제 살면서 쥐고 있던 많은 것을 내려놓았지만 한 가지는 여전히 소중하게 품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내일도 누군가와 웃으며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계속될 이유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조심스럽지만 외롭지는 않기를, 쓸쓸하기보다는 다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래 살아본 늙은 교수가 여러분께 조용히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마음입니다.